124번부터 126번까지 일반 전표인데요. 124번은 안 해봤던 거예요. 그래서 못할 것 같으면 그냥 두세요. 괜찮습니다. 4분 후에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124번 보시면은요, 주식 만주인데 요거는 전산세무 2급 때 자세히 보긴 할 거예요. 회계 때는 그냥 문제 나올 때마다 보긴 할 겁니다. 왜냐면 회계 문제에선 좀 상급에 들어가요. 그래서 요거 맞추시려면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일단 자본금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주식 발행수 곱하기 액면가액. 그래서 보통주하고 뭐요? 우선주. 그 다음에 요거는 오늘 처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유가증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식하고 사채. 그래서 우리 지분증권이 주식이고 채무증권이 사채예요. 그래서 유가증권을 발행하거나 처분할 때, 그래서 지금 문제가 유가증권을 발행하는 거죠. 거기 보시면 주식 발행이라고 가운데쯤에 있잖아요. 발행. 그 다음에 요때는 비용 쓰시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비용 쓰시 말고 이익 나면 이익에서 빼고 손해 나면 손해에다 뭐 해라 더해라 까지 아셔야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참고로 제가 어렵다 그러면 진짜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 어렵거나 아니면은 가끔씩 나오거나. 근데 얘는 어려워서 어려운 거예요. 요 문제는. 답은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자본금이 만주에 5천원이면 5천만원 나와요. 얼마 나와요? 5천만원. 근데 요거를 6천원에 발행했대요. 그 다음에 무슨 예금으로 받았대요? 보통 예금. 그러면 보통 예금은 6천이에요. 그 다음에 신주 발행비 100만원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뭘로 지급했대요? 현금. 현금으로 얼마 지급했어요? 100만원. 그 다음에 우리 차변과 대변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주식 발행 초과금 900. 일단 적으세요. 한 번 더 설명드릴 겁니다.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내시는 분은 좋을 텐데 푸는 입장에서는 썩 좋은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보시면 요건 이해되죠? 그냥 곱하면 되니까. 여기도 곱하면 돼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5천만원짜리 6천 받으면 얼마 이익이죠? 1000만원 이익이죠. 근데 여기 보시면 얼마 썼어요? 100만원 썼죠. 그럼 1000만원 이익에서 100만원 쓰면 얼마만 이익이에요? 900만원. 패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은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하고요. 손해볼 때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해요. 왜냐면 할인의 뜻이 뭐예요? 싸다 비싸다? 싸다. 그래서 싸게 발행할 때는 할인 발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부분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125번은 우리 어음 할인 매각거래. 그러면 매출 채권 무슨 손실이요? 처분 손실. 그래서 매출 채권 처분 손실 23만원. 받을 건 얼마예요? 2천 재상. 그 다음에 뭘로 받았죠? 당좌 예금 받았죠. 1977만원. 요건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할만해요.
근데 이제 124번 같은 경우에는 종종 나오니까. 그 다음에 종업원한테 월급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관리부는 800번 때 급여 110. 그 다음에 생산부는 500번 때 뭐요? 임금 130. 그 다음에 예수금 얼마예요? 16만 2천원. 그 다음에 현금으로 얼마 줬죠? 223만 8천원. 그 다음에 정리 못하신 분들 정리하시고, 정리 다 되신 분들은 127번부터 131번까지 메인 매출 전표세요. 11시 50분에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127번 회사에서 개발한 신제품 광고했죠. 그래서 매입의 과세. 그 다음에 한국방송공사부. 우리 광고하면 뭐라고요? 광고선전비 얼마예요? 100만원. 그 다음에 세금 얼마죠? 10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 뭘로 줬어요? 현금 줬죠. 110만원. 그 다음에 128번 원재료를 제공하고 임가공 용역 계약에 의해 제품의 일부를 제작 의뢰했죠. 그러면 매입의 과세 만들어 부. 그 다음에 차변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처리하시면 되냐면 500번 때 외주 가공비 얼마요? 450. 그 다음에 세금 얼마예요? 45만원. 그 다음에 외상으로 했죠? 요거 답 두 개라 그랬죠. 외상 매입금도 맞고 모두 맞다고요? 네, 미지급금도 맞아요. 이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용 처리했으니까 미지급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가공해서 팔 거니까 외상 매입금일 수도 있고. 그래서 답은 두 개예요. 요런 걸 복수정답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간혹가다 문제 풀 때 제가 이런 얘기할 때가 있어요. 많지는 않은데 요 문제는 모두 정답입니다. 그러면 안 풀어도 맞은 거예요. 모두 정답은. 근데 복수정답은 그 답 중에 하나가 적혀 있어야 맞는 겁니다. 지금까지 역대 최고는 모두 정답 7점 준 적이 있어요. 한 번에. 63점만 맞으면 붙는 거예요. 어차피 7점은 다 주는 거였으니까. 그때 합격률이 좀 괜찮았어요. 근데 그때 빼놓고는 일반적으로 모두 정답이 1년에 하나 내지 많이 나와야 한두 개, 거의 안 나오는 연도도 꽤 많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3개 나온 적도 한 번 있긴 있었어요. 129번은 답 써드리고 설명드릴 겁니다. 요거 은근 헷갈려요. 매입의 과세의 무서운 공장부. 그 다음에 이렇게 푸셔야 돼요. 어떻게 푸셔야 되냐면 차변에 임대료 아니라 그랬어요. 내는 건 뭐라 그랬어요? 임차료라 그랬죠. 이런 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전기요금은 전력비 써요. 네, 요건 설명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세금이 8만원. 돈 줬어요? 외상으로 했어요? 외상. 미지 급금 88만원. 적으세요. 그래서 앞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우리가 돈 줄 때는 뭐라 그랬어요? 임차료라 그랬어요. 왜냐면 임차라는 뜻이 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빌려서 사용료 준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임차료. 그 다음에 전력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800번 때는 수도 뭐라 그래요?
광열비라 그래요. 그래서 수도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난방요금인데 500번 때는 전력비라 그래서 얘는 전기에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스 수도료라고 따로 있어요. 요거는 수도요금, 가스요금, 난방요금 요렇게 500번 대냐 800번 대냐에 따라서 틀려요. 근데 이게 왜 틀리냐면은 500번 대는 공장이잖아요. 공장에 전기요금 많이 나올까요? 적게 나올까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 되면 몇천 단위예요. 전기요금만. 그래서 저도 예전에 회사 다닐 때 한 15명 정도 되는 회사였는데 전기요금만 한 2, 3천만 원 나왔어요. 왜냐면 기계가 큰 걸 돌리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우리 회계는 중요성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성이요? 중요성. 중요하면은 따로 처리하래요. 합치지 말고. 그 다음에 덜 중요하면은 뭐 해라? 합쳐라. 요걸 중요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력비가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나오면은 중요하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하니까 어떻게 쓰자? 따로 처리하자. 그 다음에 일반 회사에서도 전기요금 많이 나오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 비율이 공장보다는 커요? 작아요? 작아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회사들도 뭐 몇백 단위로 나오긴 합니다. 뭐 몇십만 원으로 나오는 회사도 있긴 있지만 그래서 그 중요성이 떨어지니까 합치는 거고 중요하면은 뭐 하는 거라고요? 따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은 전기요금은 무슨 비요? 전력비. 그 다음에 나머지 수도나 가스나 난방은 가스, 수도료. 이렇게 따로 씁니다. 그 다음에 130번 보시면은요. 또 광고했죠. 광고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요즘 시험에 광고가 잘 안 나와요. 옛날에 많이 내서. 그게 있어요. 또 약간의 영향이. 그 다음에 매입의 과세.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되는 점은 하나입니다. 저도 이거 종종 실수하는데 역삼상사 아니에요. 휴지상사예요. 무슨 상사라고요? 휴지상사. 역삼상사는 우리 회사입니다. 그래도 저도 회계 처음 배울 때 프로그램에 입력하는데 거래처가 안 떠요. 왜 안 뜨냐면 우리 회사를 거래처에다 넣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시험 때는 요거 정도는 알고 계세요. 요거 이제 앞으로 몇 번 더 설명드릴 건데 우리 시험 볼 때 요 위에 있죠. 요게 우리 회사 이름이에요. 그래서 요거 보면서 하시면 돼요. 헷갈릴 때는. 왜냐면 진짜 우리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문제 풀 때마다 회사 이름이 어떻게 돼요? 바뀌어요. 그래서 헷갈릴 때는 요 위에 보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그 실수 많이 했어요. 입력했는데 거래처가 없대요. 왜 없지? 보면 우리 회사야. 그 다음에 차변에 광고했죠. 광고 선전비. 그래서 요즘 들어서 좀 슬픈 게 요즘 다들 경기가 힘드니까 광고를 하셔도 전단지만 주지 예전처럼 사탕 하나 안 붙어 있더라고요. 그런 거 하나하나 보면 경기가 좋은지 나쁜지 알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이런 거 가리키다 보니까 명절 때 되면 뭐 보냐면은요, 선물로 뭐 주나 봐요. 사람들 들고 다니는 거. 그러면 과거보다 김 선물 세트가 늘어났어요.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그러면 확실히 경기가 안 좋다라고 볼 수 있죠. 예전에는 진짜 스팸 많이 들고 다녔는데 요즘에는 스팸 들고 다니시는 분들보다 김 들고 다니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만큼 이제 경기가 과거보다는 좋지 않다가 되는 거죠. 그런 거 하나하나 보면. 아예 못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실제. 그 다음에 131번 수수료에다가 밑줄 치세요. 좋죠. 그래서 매입의 과세 대신 팔어 부 차변에 수수료 줬죠. 주는 수수료 뭐라 그래요? 네, 수수료 비용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수수료 비용 70. 그 다음에 세금 얼마예요? 7만원. 뭘로 줬어요? 네, 보통 예금으로 줬죠. 얼마 줬어요? 77만원.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132번부터 136번까지 일반 전표입니다. 12시 5분에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금 못 풀 거예요. 그거는 답지 드릴게요. 132번의 키포인트는 무슨 직원이요?
공장 직원. 그래서 공장이니까 500번대 복리 후생비 880. 현금으로 얼마 드렸어요? 880. 그 다음에 133번은 여기 잠깐만 보세요. 여기 무슨 전표로 가라고요? 일반 전표 가서 날짜는 아무거나 쳐도 돼요. 네. 요건 이제 계정 과목 모를 때 쓰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금 교육받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쳐요? 교육. 치면 뭐라고 나와요? 교육 훈련비. 제가 한 2년 전부터 쓰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열심히만 한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요즘에는 당연히 열심히는 다 하잖아요. 거기에다가 요런 센스 같은 것도 어느 정도 플러스가 돼야 돼요. 그래서 보면은 요즘에 다들 열심히 하세요. 근데 자격증 따는 사람도 있고 떨어지는 사람도 있는데, 가장 안타까울 때가 열심히 했는데 떨어지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공평한 건 아니더라고요. 어떤 분 보면 안 했는데 붙는 사람 있고 했는데 떨어지는 사람 있고. 진짜 있었어요. 예전에 한 3년 4년 전에 저한테 한 2번 배우셨는데, 이 안에서 시험 보면 80점 넘어요. 기출문제 풀면 80점 넘거든요. 근데 시험장만 가면 70점을 못 넘어요. 그 잠깐 한번 대화를 해봤는데, 시험장만 가면 손발이 부들부들 떨려갖고 눈에 아무것도 안 들어온대요. 이게 무조건 열심히만 한다 그래서 또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옆에 있는 분이, 그 짝이었던 분이 전산세무 2급 94점 맞았거든요. 94점 맞아서 합격했는데 맨날 그 얘기해요. 옆에 있는 언니가 더 잘한다고. 근데 그분은 시험장만 가면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렇더라고요. 이게 꼭 노력 플러스가, 그 노력이 꼭 합격을 주는 건 아니더라고요. 보면은. 네, 134번 시제에다 밑줄 치세요. 시제의 뜻이 뭐라 그랬죠? 잔액이에요. 뭐라고요? 잔액. 그래서 현금 잔액을 확인해 봤더니 장부 잔액보다 현금 잔고가 얼마가 많대요? 5만원이 많대요. 많으니까 차변의 현금 5만원. 왜냐면 자산의 뭐요? 증가. 그 다음에 왜 많은지 아나요? 모르나요? 모르죠. 모를 때 쓰는 거 현금 과부족 5만원. 그래서 요거를 일시적 가계정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일시적 가계정은 세 가지예요. 현금을 모를 때는 현금 과부족. 돈 줬는데 어디 쓸 때 모르는 거는 가지급금. 돈 받았는데 왜 받았는지 모르는 거는 가수금. 이렇게 총 몇 가지요? 세 가지. 그래서 셋 다 모를 때 쓰는 겁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135번 업무에 사용할 오토바이 세대를 1,500만원에 서울 오토바이에서 구입하고 6월 30일 먼저 준 거 100만원을 빼고 나머지는 6개월 할부죠. 우리 오토바이도 차량 운반구예요. 네, 왜냐면 우리 오토바이를 이륜 자동차라고 표현합니다. 바퀴가 몇 개예요? 2개죠. 그래서 차량 쪽으로 가시면 돼요. 왜냐면 우리 오토바이 갖고 운반하잖아요. 실제. 그래서 1,500. 그 다음에 먼저 준 돈 얼마 있대요? 100만원. 누구한테 먼저 줬었죠? 서울 오토바이. 그 다음에 나머지는 지금 주기로 했어요? 나중에 주기로 했어요? 나중에. 미지 급금 1,400. 여기도 서울. 그 다음에 136번은 보시면 본사에서는 한국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주거환경 소비자학과 주관으로 열린 전시회에 방문객 선물을 후원하기로 하고 현금 지급했죠. 만약에 여기까지가 시험 문제면 요거는 기부금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목적이 없죠. 근데 답은 아니에요. 기부금이 그 뒤에 것 때문에. 뒤에 보시면 회사를 홍보하기 위해 선물에다가 뭐 찍었죠? 마크 찍었죠. 마크 찍는 순간 광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광고 선점비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멘트가 회사에서 그 마크 안 찍었으면 기부금이에요. 왜냐면 기부금이라는 건 좋은 일에 쓰는 거잖아요. 목적 없이. 근데
목적이 들어갔죠? 그래서 얼마요? 30만원. 뭘로 드렸어요? 현금. 그래서 정답은 광고 선점입니다. 근데 목적 없이 줬으면 그때는 뭐가 되는 거라고요? 기부금. 그 다음에 137번부터 140번까지 풀 건데요. 137번 문제를 좀 바꿀게요. 그래서 137번 보시면 거기 부가가치세 그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 건 별도로 보세요. 뭘로 보라고요? 별도. 그 다음에 신용카드 수수료 3% 있죠? 요거는 지우세요. 그러니까 내용은 김두한에게 제품 한 개를 25만원 부가가치세 별도에 팔고 국민카드로 뭐 받았다? 결제 받았다. 거기까지만 푸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12시 16분에 볼 테니까요. 137번부터 140번까지 풀어보세요. 137번은 팔았는데 카드로 팔았죠. 카드로 팔면 카과예요. 뭐라고요? 카과. 과세가 되려면 세금계산서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카드 대신 현금 영수증 나오면 그때는 뭐예요? 현과예요. 뭐라고요? 현과. 그래서 뭘로 주고받았느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김두한한테 팔았죠. 그 다음에 제품 팔았다. 제품 매출 25만원. 그 다음에 세금 얼마예요? 25,000원. 그 다음에 카드는 현금이에요? 외상이에요? 외상이에요. 외상 매출금. 그리고 이 문제의 키포인트는 여기에요. 뭐냐면 제가 여기에다가 국민카드라고 쓸 겁니다. 일단 적으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요, 요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 가끔씩 나오는데, 지금 거래는 누구하고 했죠? 김두한하고 했죠. 요건 이해되시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돈을 김두한한테 받을 거예요? 국민카드한테 받을 거예요? 국민카드한테 받을 거죠. 그래서 요거는 언제만 쓰는 거냐면 거래처랑 돈 받는 데랑 어떨 때요? 다를 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안 써요. 왜냐면 돈 받는 데랑 거래처랑 똑같거든요. 그때는 안 써도 되는데 지금처럼 돈 받는 데랑 거래처랑 뭐 할 때요? 다를 때는 꼭 적어 주셔야 돼요. 종종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근데 문제 풀다 보면은 금방 익숙해져요.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왜냐면 이거 카드사한테 돈 달라 그래야지 김두한한테 돈 달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리고 그렇게 틀릴 때만 따로 써주시면 됩니다. 138번은 매입의 과세의 전력공사의 부. 아까 제가 사무실은 수도 광열비라 그랬죠. 100만원. 공장은요, 전력비라 그랬죠. 300. 그러니까 이 문제 나오면 무조건 뭐 물어보냐면 이거 다른 거 아냐 모르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금은 얼마죠? 40만원 나오죠. 그 다음에 대변에 뭘로 줬어요? 현금 줬어요. 440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139번은 우리 많이 풀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139번 보시면 현재 원재료를 제공하여 가공을 의뢰했던 부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외주가공비로 처리하래요. 그래서 매입의 과세 현재 부. 차변에 외주 가공비 100. 그 다음에 세금 얼마요? 10만원. 요건 뭐 별거 없죠. 아까도 풀었었으니까. 그 다음에 대변에 외상이니까 외상 매입금도 맞고 모두 맞다고요. 미지급금도 맞아요. 그 다음에 140번. 실제 시험 문제 나오면 140번 어렵습니다. 왜냐면 우리 매입 시의 부대 비용은 원가 처리한다 그랬죠. 단기 매매 증권 살 때 부대 비용은요, 900번대 수수료 비용이에요. 900번대의 뜻은 영업외예요. 뭐라고요? 영업외. 영업과 관련
없다. 근데 얘는 매출 시죠. 매출 시의 부대 비용은 그냥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뭘로 처리한다고요? 비용 처리. 그래서 비용으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40번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매출의 과세, 소서, 부. 제품 팔았다. 제품 매출 240. 그 다음에 세금 얼마예요? 24만원. 그 다음에 판매 대금은 전액 현금 받았대요. 그래서 현금 264만원. 그 다음에 운임 줬죠. 운임을 뭐라 그러냐면 운반비라 그래요. 무슨 비라 그래요? 운반비 만원. 그 다음에 운반비 뭘로 드렸어요? 현금 드렸죠. 그래서 현금 얼마요? 만원.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잠깐만 쉬었다가 12시 반에 쪽지 시험 보고, 그 다음에 쪽지 시험은 월요일까지만 볼 겁니다. 이제 한 파트만 더 보면 돼요.